자, 다음은 아래팔 뒷칸 근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팔 뒷칸 근육이니까 뒤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윗팔뼈가 이렇게 있겠고요. 팔꿈치 머리와 좌뼈가 이렇게 보이겠죠. 자, 팔꿈치 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뼈가 이렇게 있겠고, 이제 노뼈니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보이겠고요. 손허리뼈, 손가락뼈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팔 뒷칸, 뒷칸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이 해당하겠고, 뒷칸에 있는 근육에는 이 얕은 층과 깊은 층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얕은 층에 있는 근육에는 이제 위팔 노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위팔이라는 것은 이제 브라키오라는 뜻이고요. 노라는 것은 노뼈 쪽에 붙어 있다 해서 라디알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팔뼈하고 노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노뼈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분 모양의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노뼈의 끝에 붓돌기에 붙어서 위팔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게 위팔 노 근육이고요. 약자로는 브라키오 라디알리스라고 합니다. 팔굽관절을 굽혀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는 이 자세를 우리는 아래팔 중립 자세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요. 자, 이러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가는 자세를 우리는 중립 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바닥이 위로 가는 자세를 우리는 스피네이션, 뒤침한 상태에서 이렇게 팔굽관절을 굽혀주는 굽힘이 있고, 이렇게 중립 자세,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가는 중립 자세에서 팔굽관절을 굽혀주는 게 있고, 엎침 자세에서 팔굽관절을 이렇게 굽혀주는, 이때 작용하는 근육들이 다 달랐죠. 위팔 노 근육은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이 근육은 중립 자세에서 팔굽관절을 이렇게 굽혀주는 이런 근육 작용을 하고요. 뒤침 자세에서는 위팔 노 근육이 작용할 때는 엎침을 보조해주는 작용을 해주고요. 엎침 자세에서는 이렇게 뒤침을 보조해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팔 노 근육은 이렇게 중립 자세에서 작용을 하지만 수피네이션 상태에서는 엎침을 보조해주고, 프로네이션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피네이션을 보조해주는 이러한 좀 복잡한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있는 근육들은, 뒷칸에 있는 근육들은 다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근육들은 이렇게 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위팔 노 근육을 한번 보겠는데요.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근육이죠. 노뼈에 그렇게 붓돌기에 인서시를 하면서 위팔뼈에 붙어있는 근육인데요. 그래서 위팔 노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드 포지션, 중립 자세에서 이렇게 팔굽관절을 굽혀주는 작용하는 근육이고요. 지배하는 신경은 뒤에서 내려온 노신경이 이렇게 노신경이 내려오고 있죠.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목을 펴주는 근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펴주는 근육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노 쪽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좌 쪽에 한 개가 있습니다. 노 쪽에 두 개가 있는 것은 하나는 긴 것이 있고 하나는 또 짧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목을 펴준다 라고 한다면, 펴준다 하니까 익스텐서가 되겠고, 손목이니까 카피가 되겠고, 노 쪽이니까 라디알리스가 되겠고요. 길다 라니까 롱고스가 되겠죠. 그래서 약자로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롱고스 라고 하고요. 짧은 노 쪽 손목 편 근육은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를 합니다.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그래서 노 쪽에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좌쪽 손목 편 근육은 이제 편 근육이니까 익스텐서, 손목, 카피, 좌쪽 얼라리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개의 근육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위팔뼈가 있고 이제 좌뼈가 이렇게 있고요. 노뼈 쪽에 엄지손가락,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다. 노뼈 쪽에는 엄지손가락, 좌뼈 쪽에는 새끼손가락. 자, 그래서 손목은 여기죠. 손목관절이고 손목은 카피라고 불렀죠. 카피. 그 다음에 노뼈 쪽은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디알리스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좌뼈 쪽은 이제 우리는 얼라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노뼈 쪽에서 손목을 이렇게 펴준다. 이거 뒷칸이니까 펴준다라는 근육인데요. 노뼈 쪽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긴 거, 짧은 거. 긴 거를 롱거스라고 부르고요. 짧은 것을 브레비스라고 부른다겠죠. 그래서 뒷칸에는 익스텐서가 되니까 손목을 펴준다. 이거는 이제 익스텐서가 되겠죠. 그래서 익스텐서, 손목 카피, 그 다음에 라디알리스, 그 다음에 롱거스 이렇게 되겠죠.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롱거스,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익스텐서 카피, 얼라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로 쓰면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롱거스가 되겠고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가 되겠죠.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자, 한글로 이게 이제 할 때는 긴 노쪽 손목 편근육, 짧은 노쪽 손목 편근육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익스텐서 카피 얼라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좌쪽 손목 편근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뒤쪽이니까 이 뒤쪽에서 내려온 신경은 무슨 신경입니까? 위팔뼈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신경이 바로 노신경이 되겠죠.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손목 관절을 펴주는 작용을 하겠죠. 카피 익스텐션, 익스텐서 카피니까 익스텐서 카피는 손목을 펴준다라고 이 근육 명칭이 있기 때문에 손목 관절을 펴주는 작용도 하고요. 노 쪽이니까 손목 관절을 노 쪽 치우침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노뼈 쪽으로 치우치는 작용하면은 이게 이렇게 작용하면은 노 쪽 치우침이 되겠고 손목 관절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좌쪽 치우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뼈 쪽에 있냐 좌뼈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손목 관절이 치우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로는 손목 관절을 펴주지만 노 쪽으로 치우치거나 좌쪽으로 치우친 작용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이쪽 뒤에서 보면 이제 이게 위팔뼈가 되겠죠. 위팔뼈가 되겠고, 자, 이게 엄지손가락 쪽이니까 이쪽이 노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새끼손가락 쪽이니까 이쪽이 좌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노 쪽에서 손목을 펴주는, 이제 여기가 손목 관절이죠. 이게 카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이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익스텐서가 되겠죠. 그래서 익스텐서 카피, 이제 노 쪽이니까 라디알리스가 되겠습니다. 좌쪽이니까 얼라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 쪽 손목 편근육은 이렇게 긴 거, 이게 롱구스가 되겠고요. 짧은 거는 브레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하면 편근육이니까 긴 노 쪽 손목 편근육이면 거꾸로 익스텐서 손목 카피, 노 쪽이니까 라디알리스, 기니까 롱거스 이렇게 되겠고, 이제 짧은 노 쪽 손목 편근육은 자, 익스텐서 손목 카피, 노 쪽 라디알리스, 짧은 브레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긴 노 쪽 손목 편근육은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손허리뼈에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짧은 노 쪽 손목 편근육은 세 번째 손허리뼈에 붙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배한 신경은 노신경 지배를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좌쪽 손목 편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좌쪽이니까 얼라리스가 되겠고요. 이제 좌쪽 손목 편근육이니까 뒤에 익스텐서가 되겠죠. 편근육, 익스텐서, 손목은 카피, 좌쪽은 얼라리스가 되겠죠. 자, 이 근육은 당연히 좌뼈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여기에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녹쪽 손목편 근육도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쪽 손목편 근육은 이렇게 인서션이 5번째 손허리뼈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쪽에 1개, 노쪽에 2개, 이렇게 2개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배하는 신경은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팔뼈 뒤쪽에서 내려온 신경이 노신경이 되겠죠. 자, 이제 손가락 편근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편근육은 이제 손가락 하면 이제 디지터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펴다, 익스텐서라고 하죠. 그래서 손가락 편근육 하면 익스텐서, 디지터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가락을 펴주는 작용을 하고, 이게 뒤쪽에서 내려온 신경은 노신경이니까 익스텐서가 들어가는 근육들은 대부분 다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끼편근육은 이게 새끼손가락을 펴주는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 이거는 이제 디지티 미니미라고 하고요. 펌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텐서, 디지티 미니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디지토럼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미니미라는 거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끼 손가락을 펴주는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빨간색 근육들이 손가락 펴 근육인데요. 손가락 펴 근육은 익스텐서, 손가락 디지토럼이죠. 익스텐서, 디지토럼이고요. 이 손가락 펴 근육이 이렇게 중간 마디뼈하고 끝 마디뼈 인서션을 하면서 이렇게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끼편 근육은 이 손가락 편 근육의 이 5번째 이 힘줄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육들도 이렇게 노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쪽 위관절 융기, 이 가쪽 위관절 융기의 오리진 하는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짧은 노쪽 손목 편근육, 노쪽 손목 편근육 중에 짧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편근육이니까 익스텐서, 손목이니까 카피, 노쪽이니까 라디알리스, 짧으니까 브레비스, 이렇게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이 근육 하고요. 좌쪽 손목 편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근육, 익스텐서, 손목, 카피, 좌쪽은 얼라리스. 자, 이 근육하고 손가락 편근육 있었죠? 그래서 익스텐서, 손가락, 디지터럼. 그 다음에 새끼 편근육 있었죠? 편근육, 익스텐서, 디지티, 미니미. 자, 이 근육들은 다 가쪽 위관절 융기에 오리진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손목을 펴주는 작용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가쪽 위관절 융기에 이 근육들의 힘줄에 이렇게 손상을 받아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쪽 위관절 융기염이라고 부릅니다. 테니스를 칠 때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안쪽 위관절 융기에 이렇게 힘줄에 손상을 받을 때는, 골프를 많이 칠 때 그 힘줄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골프 엘보라고 부르고요. 가쪽 위관절 융기에 이렇게 힘줄에 손상을 받으면 우리는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근육은 손 뒷침 근육입니다. 자, 이 손 뒷침 근육은 작용을 아랫팔을 뒷침하기 때문에 수피네이션을 작용하기 때문에 수피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근육이 빠져 있는데요. 이 근육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깨뼈가 이렇게 있고요. 위팔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서 본 모습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이 근육들은 이제 뒤쪽에 주로 붙어 있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본 모습을 이해하는 게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자, 노뼈가 있고 이렇게 좌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로레이션을 시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뼈가 되겠고 이게 좌뼈가 되고요. 위팔뼈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래팔을 이제 프로네이션 시켜놓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자, 노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자, 이게 가쪽 위관절 윤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이 노뼈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좌뼈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피네이션을 시켜주는 작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팔을 뒷침해주는 작용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서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팔을 뒷침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근육은 이제 긴 엄지 벌린 근육, 그 다음에 짧은 엄지 편 근육, 긴 엄지 편 근육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근육들은 우리가 해부학적 코 담배갑에 해당하는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해부학적 코 담배갑, 이 해부학적 코 담배갑은 187페이지 오른쪽에 알아둘 것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코 담배갑에 해당하는 근육은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부학적 코 담배갑에 해당하는 근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긴 엄지 벌린 근육, 짧은 엄지 편 근육, 긴 엄지 편 근육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 근육이 해부학적 코 담배갑에 해당하는 근육인데요. 이 코 담배갑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 담배라는 뜻은 가루담배 있죠. 가루담배. 이 가루담배를 이렇게 코로 흡입할 때 이제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이 코 담배갑이 가루담배를 코로 흡입할 때 예전에 여기에다가 가루담배를 이렇게 넣고 이제 코로 흡입하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 위치가 코 담배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위를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죠. 근데 이 코 담배갑을 형성하는 근육, 이 코 담배갑을 형성하는 근육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제 엄지 편 근육과 긴 엄지 벌린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 편 근육은 이렇게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긴 엄지 편 근육이 이렇게 있고 짧은 엄지 편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엄지 벌린 근육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육이 이렇게 코 담배갑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코 담배갑에 형성하는 근육이 이 긴 엄지 편 근육이 있는데 이 긴 엄지 편 근육이 여기서 보면은 가쪽에 위치한 것 같지만 해부학적인 자세를 보면 해부학적인 자세는 손바닥이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자세에서는 이 부분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짧은 엄지 편 근육은 해부학적인 자세는 손바닥이 앞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가쪽에 위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부학적 코 담배갑 그 뒤에는 손목뼈인 손배뼈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은 당연히 노신경이 되겠죠. 노신경. 그래서 노신경이 손상받으면 이러한 근육들이 작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손목이 처지는, 손목 처진, 리스트 드롭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노신경은 익스텐서 머슬들, 편근육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노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손목을 펴주는 작용을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안 되니까 바로 손목이 처지는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들은 해부학적 코 담배갑에 해당하고요. 긴 엄지 벌림 근육이니까 자, 벌림 작용을 에이비덕터라고 하죠. 에이비덕터. 그 다음에 엄지는 폴리시스라고 하고요. 길다라는 건 롱거스죠. 그래서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롱구스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고요. 짧은 엄지 편근육은 이제 편근육이니까 익스텐서가 되겠고 엄지니까 폴리시스 짧은 하면은 브레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 긴 엄지 편근육은 편근육이니까 익스텐서 엄지 폴리시스 긴 롱구스 이렇게 해서 약자로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가 되겠습니다. 엄지를 펴주는 근육은 이렇게 긴 것과 짧은 것 두 개가 있고, 이제 엄지를 벌려주는 근육도 이제 이렇게 긴 것이 있는데 짧은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근육이 해부학적인 코 담배갑 근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게 손가락을 펴주는 근육을 익스텐서, 집게 손가락을 인디시스라고 합니다. 인디시스. 그래서 익스텐서 인디시스. 집게 편근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긴 엄지 벌림 근육, 긴 엄지 벌림 근육은 영어로 벌림이니까 에이비덕터, 엄지니까 폴리시스 길다, 롱구스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 첫 번째 손 허리뼈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엄지를 이렇게 벌림 해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엄지 편근육 있죠. 짧은 엄지 편근육은 편근육이니까 익스텐서, 엄지니까 이제 폴리시스, 짧다, 브레비스. 그래서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엄지손가락 첫 마디뼈에서 붙어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펴주는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긴 엄지 편근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엄지 편근육이니까 편, 익스텐서, 엄지, 폴리시스, 길다, 롱구스. 그래서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고, 길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첫 마디뼈, 이렇게 끝마디뼈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육들은 해부학적인 코 담배갑에 해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집게 편근육은 이게 집게 손가락을 붙어 있어서 이렇게 펴주는 작용을 한다. 근데 이 집게 편근육은 손가락 편근육에 이 두 번째 힘줄에 붙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편근육을 익스텐서 디지토럼이라고 했죠. 이 손가락 편근육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렇게 집게 편근육, 익스텐서 인디시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끼 편근육, 익스텐서 디지티 미니미가 있었죠. 그래서 손가락 편근육에는 이렇게 새끼 편근육과 집게 편근육이 손가락 편근육에 힘줄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육은 있는 곳. 자, 오리진이죠. 오리진은 위팔뼈의 가쪽 위관절 융기 위쪽 능선에 붙어 있다. 위관절 융기의 더 위쪽에 있는 능선에 붙어 있고, 작용은 아래팔 중립 위치에서 팔굽관절을 굽힌다 라고 하셨죠. 중립 위치에서 팔굽관절을 굽혀주는 근육이고요. 지배하는 신경은 노신경이다. 노신경이다라는 것은 아래팔 뒷칸에 있는 근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중립 위치에서 팔굽관절을 굽혀주는 근육은 이제 위팔뼈에 붙어 있다라는 것들 알 수 있겠죠. 위팔뼈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팔 쪽에 붙어 있으니까 위팔뼈하고 아래팔에 붙어 있는 근육 중에 팔굽관절을 굽혀주는 근육은 위팔 노 근육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보면 위팔뼈가 있고, 이쪽 안쪽이 좌뼈, 노뼈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손허리뼈가 이렇게 있고 손가락뼈가 이렇게 있겠죠. 뒤에서 본 모습이면 이렇게 좌뼈를 그린 게 낫겠네요. 좌뼈, 팔꿈치 머리를 그려주고요. 이게 이제 노뼈가 되겠죠. 자, 이렇게 노뼈가 되겠고, 자, 여기 노뼈 밑에는 돌기가 있는데 붓 모양처럼 생긴 붓돌기가 있습니다. 붓 모양처럼 생긴 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위팔뼈가 되겠죠. 팔꿈관절을 플렉션 해주는 근육이니까 이제 이렇게 붓돌기에 붙어서 위팔뼈의 위쪽, 이쪽이 이제 가쪽 위관절 융기라면
가쪽 위관절 융기의 더 위쪽에 있는 능선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팔뼈하고 노뼈에 붙어 있다고 해서 위팔 노 근육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근육이죠. 중립 위치라는 것은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향하면서 팔꿈관절을 굽혀주는 이런 작용을 해주는 근육이 위팔 노 근육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팔 노 근육이 맞겠습니다. 팔꿈관절을 굽혀주는 근육이니까 손가락 편 근육이나 이런 뒤친 근육 이런 것들은 팔꿈관절을 이렇게 굽혀주는 작용이 아니죠. 다 손목 편 근육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팔 노 근육은 이제 중립 위치에서 팔꿈관절을 굽혀주지만 엎침, 이 위팔 노 근육이 뒤침 시켜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침 자세라는 것은 손바닥이 이제 손바닥을 위로 보는 자세에서는 위팔 노 근육이 수축할 때 이렇게 엎침 해주는 작용도 한다. 그러니까 중립 위치에서 이게 엎침이 됐는지 뒤침이 됐는지에 따라서 반대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육은, 자, 오리진이 위팔뼈의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다.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고, 인서션이 다섯째 손허리뼈 바닥이다. 다섯째 손허리뼈 쪽이라는 것은 이 새끼손가락 쪽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배하는 신경은 노신경이다. 노신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래팔 뒷칸에 있는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잣뼈 팔꿈치 머리가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뼈가 있겠고, 손목뼈가 있고, 이게 이제 손허리뼈가 이렇게 있겠죠. 손가락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팔뼈에 붙어 있다는 거죠. 위팔뼈에 이쪽이 가쪽이 되겠죠.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손허리뼈 바닥이죠. 다섯째 손허리뼈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붙어 있으면서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은 당연히 손목을 펴주는 작용인데, 이쪽은 다섯째 손허리뼈니까 잣뼈 쪽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손목 편 근육인데 잣쪽에 위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잣쪽 손목 편 근육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편이 익스텐서가 되겠고, 손목이 카피가 되겠고, 잣쪽이 얼라리스가 되겠죠. 익스텐서 카피 얼라리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하는 신경은 당연히 익스텐서가 들어가면 이렇게 위팔뼈 뒤쪽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노신경 지배를 받겠죠.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손 뒤침 근육의 지배신경은 수피네이션을 시켜주는 근육이죠. 수피네이션. 손 뒤침 근육도 수피네이션을 시켜주는 근육은 아래팔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뒷칸에 있는 근육들은 이제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겠죠. 수피네이션을 시켜주는 근육은 노신경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근육 피부신경 지배를 받는 것은 위팔뼈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BBB, CB 근육이 근육 피부신경 지배를 받는다겠죠. 그래서 BB, 위팔 두 갈래 근육, 바이셉스 브라키 근육이고요. B 근육, 위팔 근육이죠. 브라키알리스 근육과 CB,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불이 위팔 근육이 근육 피부신경, 위팔뼈 앞쪽에서 내려오는 신경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중신경은 이제 아래팔 정중앙으로 내려온 신경이고요. 자신경은 잣뼈 쪽으로 내려온 신경이고요. 겨드랑이 신경은 겨드랑이 쪽에서 내려온 신경이죠. 그래서 손 뒤치 근육의 지배신경은 노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해부학적 코 담배갑. 자, 해부학적 코 담배갑에 해당하는 근육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긴 엄지 벌린 근육. 자, 긴 엄지 벌린 근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엄지 평근육도 있었죠. 그 다음에 긴 엄지 평근육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이 해부학적 고단백갑에 해당하는 근육인데 그 중에서 안쪽,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안쪽에 위치한 근육이 무엇이냐? 이게 긴 엄지 평근육이 안쪽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엄지 평근육은 가쪽에 위치한다고 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긴 엄지 평근육과 짧은 엄지 평근육이 이렇게 있고, 이제 짧은 엄지 평근육 아래쪽에 보면 긴 엄지 벌린 근육이 이렇게 있어서 이 세 개 근육이 해부학적인 고단백갑, 이 위치를 해부학적인 고단백갑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긴 엄지 평근육은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이니까 이쪽이 안쪽이 되겠고, 이쪽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는 가쪽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해당하는 근육은 긴 엄지 평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쪽에 해당하는 것은 짧은 엄지 평근육이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손목관절 평근, 즉 손목관절 평근육은 주로 가쪽 위관절 융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래서 가쪽 위관절 융기에 이런 손목관절 평근육이 많이 작용하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테니스 엘보 이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